자, ITQ 2024년 9월 한글 기출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편집 용지 설정을 하실 거고요. F7번 누르시면 이렇게 편집 용지 나오고요. 자, 위쪽에서부터 10, 10, 11, 11, 10, 10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위 머릿말 10,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11, 꼬릿말이랑 아래쪽은 10입니다. 설정하시고요. 이제 문제번호 입력하실 건데요. 1점 엔터 대충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점 엔터 두 번.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1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페이지를 넘길 건데 페이지 넘기실 때는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페이지에 3번 3점 엔터 대충 4점 엔터 두 번. 자, 이제 이 페이지 3번 4번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실 건데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나눠야 됩니다. 지금 1-1구역으로 되어 있죠. 구역을 나누실 건데 구역 나누실 때는 Alt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역이 나눠지게 됐죠.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1구역, 3페이지만 2구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요 스타일 문제부터 진행을 해 보실 거예요. 스타일 문제는 일단 입력을 제가 미리 해놨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 두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요 부분에서 엔터를 치시는 게 아니고요. 엔터는 여기에서만 이 부분 점 찍은 부분에서만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점만 찍으시면 되는 거죠. 음, 여기 지금 출력 형태 보시면 좀 간격이 많이 띄어져 있다고 해서 여기서 엔터를 계속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엔터를 두 번 누르시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누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스타일에서 문단 아래 간격을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띄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 입력한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서 F6번 누르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뜨고요. 스타일은 왼쪽 밑에 요 플러스 모양 아이콘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서 들어갈 겁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스타일의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문단 모양 먼저 하실 거예요. 문단 모양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왼쪽 여백은 15, 문단 아래 간격은 10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설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모양입니다. 글자 모양 들어가실 거고요. 글자 모양은 한글하고 영문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 부분을 한글로 먼저 바꿔서 한글에 대해서 먼저 하실 거예요. 한글 글꼴은 도둠으로 되어 있고요. 장평은 95, 자가는 5로 되어 있네요. 자, 크기는 기본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은 한글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영문에 대해서 넣어야 되겠죠. 대표를 언어를 영문으로 바꿔주시고요. 영문에 대한 글꼴은 궁서, 장평 95에 자간 5.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글하고 영문하고 둘 다 들어갔죠. 이제 설정 누르시고 추가 누르시고 설정하시면 자, 이렇게 이 끝부분 맞춰지게 되죠. 1번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1번 문제 번호 바로 밑에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1번 문제 번호 옆에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하고 차트인데요. 2번 문제 일단 표를 만드실 건데 이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요. 자, 표 만들기는 편집 부분에 요 중간 부분에 이 표라고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줄은 다섯 줄, 칸은 여섯 칸입니다. 단의 맞춤,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 이 부분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자, 일단 입력 먼저 하시면 돼요. 표에서 이동은요,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서 입력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입력하시고 탭 버튼 누르시면은 오른쪽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요거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이 다 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부터 순서대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표 전체 글꼴,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캡션도 포함이죠. 이제 여기에 캡션을 넣으셔야 돼요. 표에다가. 캡션은 이렇게 위쪽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캡션 만들기는 여기 표를 선택하시면 이 위쪽에 이렇게 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선택하시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캡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여기 누르시면 위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 1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얘네들에 대한 글꼴은 굴림의 10포인트입니다. 글꼴을 굴림의 10포인트 되어 있죠. 네, 여기도 굴림의 10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굴림 이런 거 넣으실 때 이 한 컴 글꼴로 처음에 돼 있거든요. 이 모든 글꼴 선택하시고 작업하셔야 제대로 나옵니다. 요거 이제 글꼴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정렬인데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할 거예요. 일단 범위는 다 잡아놨으니까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이만큼이 숫자가 되겠죠. 얘네들만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이 세 번째 셀 배경인데요. 면색 노랑을 넣을 거예요. 여기 지금 색상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범위를 잡으시고 이 표에 들어가는 테두리나 그 다음에 대각선 그리고 이 셀 배경색은 단축키를 하나로 통일하실 거예요. C 누르시면 돼요. C 누르시면 배경, 테두리, 대각선 다 나오죠. 여기 색 부분 누르셔서 면색을 노랑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인데요.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항상 소수 두 자리로 나오죠. 네, 캡션은 아까 넣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군데다가 넣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자, 숫자 부분, 필요한 부분을 잡으실 거고요. 얘네들에 대한 평균을 여기다가 구할 거죠. 그럼 여기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에 블록 평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소수 두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대각선 넣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작업을 다 했고 이제 선 모양을 하실 건데요. 이 부분의 선 모양. 자, 블록을 잡아야 되는데 한 칸은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고 F5번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블록 씌워집니다. C 누르셔서 대각선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표 전체를 잡으셔서 이 테두리 부분 바깥쪽 부분이 두 줄 선으로 되어 있죠. 자, C 누르셔서 테두리에서 종류를 두 줄 선 바깥쪽 부분 눌러주시고 설정하시면 테두리 부분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지금 잡은 부분에서 오른쪽 부분에 테두리가 두 줄 선 들어가야 되죠. 선 모양 선택하시고 오른쪽 부분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선택하셔서 테두리 부분에 두 줄 선 아래쪽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이제 이 테두리 부분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 이렇게 범위 잡으셔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방향키 두 번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해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표고요. 이 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차트를 만드실 때는 이 표에 색상 들어가 있는 부분이 차트의 범위가 될 건데, 여기를 잡으셔서 오른쪽 맨 밑에 차트입니다.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할 거예요. 차트에서 요 묶은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예요. 차트는 나올 때마다 가로 아니면 세로예요. 자, 요거 선택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요건 그냥 끄시면 되고, 이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P 누르시면 이 속성이 나와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냥 P 누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요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면 이렇게 표 밑으로 차트가 내려가고요. 여기 표의 맨 끝부분, 이 부분 누르시면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엔터를 한 번, 두 번 눌러주시면 그냥 표하고 차트하고의 간격을 조금 주신 거예요. 자, 차트의 크기는 표의 크기와 비슷하게 대충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이 1번, 2번 부분이 된 거예요. 이제 제목 부분 진행하실 건데요. 자, 차트 제목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을 하실 겁니다. 일단 제목부터 쓰시고, 자, 궁서에 진하게 12포인트 들어가실 거예요. 궁서에 진하게 12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하실 거고요. 이제 옆에 있는 속성을 하셔야 되겠죠. 이 차트 제목 두 번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채우기는 하양, 이거 꼭 눌러주셔야 돼요. 하양, 그 다음에 테두리는 어두운 색,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끝났고요. 이제 4번 진행하실 건데요. 여기 대괄호 되어 있는 거는 그 한컴 네오 버전입니다. 네오 버전은 이 밑에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궁서에 보통의 10을 넣으실 건데, 지금 출력 형태에는 이 부분에 단위 1000만 톤 들어가 있죠. 근데 저희 건 안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축 제목인데, 축 제목 추가는 차트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 차트 구성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축 제목이 있죠. 자, 이거는 기본 세로 제목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축 제목이 나오는데, 이 글씨가 가로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축 제목 선택하시면 이 옆에 속성에서 이 부분에 글 상자 누르시면 이거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목 편집을 하실 거예요. 자, 얘는 글꼴이 궁서에 보통 10입니다. 궁서에 10포인트 설정.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러니까 차트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궁서에 보통의 10을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는 글자 모양 편집에서 궁서만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글자 모양 편집에서 궁서. 여기도. 자, 이 범례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저희 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범례는 선택을 하셔서 요 범례 속성 부분에 앞부분 그리기 속성에서 이 선 부분에서 어두운 색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궁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 4번까지 됐고요. 축 제목이랑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자, 테두리 들어갔고요. 여기 제목 들어갔죠. 이제 해야 될 게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 지금 이 출력 형태에는 이 선이 없어요. 이 선이 안 들어가 있죠. 이거는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번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은 수식 편집입니다. 자, 수식 편집은 일단 가로 1번 해서 한 칸 띄워주시고요. 수식은 입력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이 부분에 수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수식 편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방향키 오른쪽 버튼 방향키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A 쓸 거고 여기 제곱이죠. 위첨자, 첨자는 이쪽에서 2 쓰시고 여기서 는을 쓰면 얘 계속 위첨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키 오른쪽 누르셔서 빠져나오시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B도 위첨자 빠져나오고 위첨자 쓰고 빠져나오고 자, 기호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분수는 이거 눌러주시고 항상 이거는 이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만 잘 해주시면 수식은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입력이 다 됐죠? 그러면 여기 넣기 버튼 누르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띄워주시고 2번 똑같이 수식. 자, 이번에는 여기 시그마 넣으실 건데요. 위에랑 아래랑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는 K는 1, 자, 위에는 N. 이제 옆에다가 K의 제곱 빠져나오시고 는 분수 빠져나오는 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입력이 끝났죠. 이것도 넣기 해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3번 작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은 그리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할 거고요. 자,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그냥 서로 다르게 아무 색상이나 넣으면 돼요. 이 도형 편집을 하실 때 4번 문제 하실 때는요, 항상 뒷배경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뒷배경 130에 146짜리 사각형 그리면 되겠죠. 그림 그리기는 4번 작업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 원, 그 다음에 이렇게 호 그리기 총 3개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직사각형 누르시고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려서 바로 P 누르시면 돼요. 크기가 130에 145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색상을 안 넣네요. 자, 채우기에서 흰색 제외한 아무 색상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 위에 제목 부분 만드실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각형 누르고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그리고 바로 P 누르셔서 자, 크기가 110에 17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면색이 빨강으로 되어 있네요. 면색은 빨강. 다음 선 모양에 보시면 요 끝에가 둥글게 되어 있죠. 요거는 반원 모양입니다. 설정.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넣으실 건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시고요. 자, 글씨 바꿔볼게요. 도둠의 24에 색상은 하향으로 이제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제목 부분 다 됐고요. 이제 요 사각형 되어 있는 거 그릴 거예요. 크기가 110에 50짜리죠. 사각형 대충 그리고요. P 누르셔서 110에 50짜리. 자, 이거는 선 모양이 끝에가 이제 둥글게 되어 있는 거죠. 둥근 모양. 설정. 이것도 색상 바꿔야 되겠죠.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안에다가 그림 먼저 넣어 볼게요. 그림 입력 부분에 그림은 항상 문서의 ITQ 폴더에 보시면 픽처 여기에서 로고 3번이네요. 자, 열기 누르실 거고 이거는 이쪽 비어있는 부분에다 대충 그리세요. 그리고 바로 P 누르셔서
그림이나 글맵시 같은 경우는 이 도형 뒤에 들어갑니다. 도형 뒤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글 앞으로를 눌러주시고요. 크기 넣어줄게요. 그림은 40에 30. 그 다음에 이 그림 부분에 보시면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 회색조 그림 효과가 들어가요. 회색조라고 하는 거 그림이라는 곳에서 회색조 선택해 주시고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치 대충 맞춰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책갈피에 대해서 넣게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이 제목을 먼저 쓰고요. 바로 이 입력 부분 오른쪽 여기에 책갈피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책갈피 이름은 탄소 중립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기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그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게 있죠.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글 문서에 저희가 넣어놓은 탄소 중립이라는 책갈피 선택하시고 넣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뀝니다. 컨트롤 누르고 얘를 선택하면 이 책갈피 설정한 곳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이퍼링크 들어갔고요. 자, 이제 지구라고 하는 글맵시 넣을 거예요. 글맵시는 수식이라고 하는 거 바로 왼쪽에 있죠. 입력 부분에. 자, 이 글맵시 누르시고요. 자, 글맵시는 갈매기형 수장으로 되어 있네요. 모양은 요 갈매기형 수장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일 위로 올리시면 돼요. 굴림. 자, 이렇게 설정하고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 하이퍼링크를 눌러서 저쪽이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P 누르셔서 얘는 크기가 60에 35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채우기가 따로 들어가죠. 파랑으로 면색은 파랑, 네, 파랑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네, 대충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사각형, 배경, 뒷배경 사각형과 동그라미, 타원 들어간 거랑 이 부분 세 개를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내리실 거예요. 자, 일단 밑에 거부터 해볼 건데 뒷배경을 먼저 그려야 되니까 직사각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사각형 대충 그리시고요. P 누르셔서 바로 크기가 11에 2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채우기는 흰색 제외한 아무 색상 넣을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타원 대충 그리시고요. P 바로 누르셔서 타원은 13에 13으로 되어 있네요. 얘는 색상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게 없죠. 그냥 이 상태로 설정. 위치 대충 맞춰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글자 넣기 1 쓰고요. 얘 글꼴은 도둠에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네요.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 완성이 됐죠. 옆에다가 이 부분 만드실 건데 자,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얘도 P 누르셔서 이거는 크기가 없어요. 얘는 크기가 없고 채우기 부분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그 다음에 선 부분에서 선은 파선으로 되어 있죠. 선 종류 파선 채우기 없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설정.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하시면 되고요. 글씨 쓰시고 얘는 궁서에 18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복사를 해서 내릴 건데 복사를 하실 때는 이 편집 부분에 보시면 개체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잡을 수가 있죠. 얘네들을 끌어다가 내릴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비어있는 부분, 이
사각형 부분에는 그 채우기 없음으로 했기 때문에 가운데 중간이 비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안 되고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과 시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가 내릴 거예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내렸으면 이제 ESC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2번, 얘는 3번. 얘네들 사각형은 색상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러면 채우기를 다 다른 색으로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 달라야 돼요. 이제 글씨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번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5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5번 작업은 여기 있는 이 제목을 수정을 하고 뭐 머릿말 쓰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자 엔터를 한 번 더 칠게요. 여기는 엔터 2번입니다. 이 글씨를 아무것도 수정 안 하고 글씨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글씨만 먼저 쭉 입력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엔터 한번 치시고요. 이거 앞에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띄어쓰기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쓰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되셨으면 이제 이 부분 입력하실 거고요. 엔터 2번 누르시고 자, 특수 문자는 입력 부분에 보시면 문자표가 있어요. 요 밑에 거 문자표 들어가시면 되고 특수 문자는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 부분에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자, 이 부분은요. 여기 이 부분은 문단번호 기능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이 가하고 1번, 2번 이런 부분은 입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만 쓰시면 됩니다. 자, 다 쓰셨으면은 이제 여기서 엔터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도 이제 하트 동일한 거 들어가죠. 이거는 그냥 문자표 위에 버튼이 있어요. 위에 버튼 누르시면 바로 전에 들어갔던 거 그대로 들어가요. 자, 이제 표를 만드실 건데, 자, 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요. 자, 표 만들기는 아까 여기 있죠. 입력 바로 밑에 표 여섯 줄, 여섯 칸. 자, 일단 입력을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합쳐져야 되죠. 합치는 부분은 잡아서 M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M으로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칸 줄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선 클릭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 표도 마찬가지로 2번에서처럼 컨트롤 키 누르고 밑으로 2번 정도만 내려주시면 돼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도 엔터 한 번 더 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만 다 일단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크게 볼게요. 자, 하나씩 볼게요. 제목 부분입니다.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 진하게. 자, 아까 저희가 책갈피는 넣었어요. 이제 덧말을 넣을 건데 입력 옆에 요 세모 버튼 누르시고 덧말 넣기라는 데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구의 날 입력하고 넣기.
됐죠? 가운데 정렬까지 해서 제목은 다 됐고요. 이제 머릿말 넣으실 건데 머릿말은 쪽 부분에 보시면 바로 밑에 머릿말이 있어요. 자, 요 머릿말 꼬릿말 들어가셔서 만들기 지구 온난화 머릿말은 궁서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입니다. 닫기 눌러서 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목과 머릿말은 다 됐죠.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하실 건데 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범위를 지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해당하는 문단 선택만 해 놓으시고 서식 부분에 메뉴 버튼 누르셔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어갈게요. 두 줄 차지하고 있죠. 두 번째 거 글꼴은 도둠으로 면색은 노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지구라고 하는 거 한자로 변환시킬게요. 자, 이제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죠. 그림 입력 부분에서 그림. 자, 그림은 4번입니다. 4번 누르고 열기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거 자르기 할 거예요. 자르기 누르셔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라 주시고 다시 자르기 누르시면 됩니다. 위치 대충 맞춰 주시고요. 바로 P 누를게요. 그림의 크기는 40에 35고요. 여기 바깥 여백 왼쪽 넣으셔야 되죠. 여백 캡션 부분에서 바깥 여백 왼쪽 설정. 이제 여기에서 조금 자,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맞게 들어가 있는지. 자, 맞게 다 들어갔으면 이제 이 부분 하실게요. 여기는 앞에가 좀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에서 요 들여쓰기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각주가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 누르셔서 각주는 입력 부분에 요 중간 부분에 있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각주는 이 밑에 있는 이 글씨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각주 구분선은 원래 5cm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건드릴 필요 없고요. 이 앞에 각주 모양만, 번호 모양만 바꾸시면 돼요. 번호 모양은 여기에 나와 있죠. 누르셔서 대문자 A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각주도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건 이 부분만 한자 바꾸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한자 바꿨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이 중간 부분 작업할 거예요. 자, 여기 작업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일단 다 잡아서 이 부분만 다 잡아서 글꼴과 글꼴 크기만 넣으실 거예요. 굴림에 18포인트 요것만 넣으실 거고 이 부분만 따로 잡으셔서 글자 모양으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글자 색은 하양으로 음영색은 빨강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넣어 주실 거예요. 설정. 자, 이제 중간 부분에 문단 번호 기능 이용하실 건데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문단 모양이나 문단 번호 모양은 굳이 이렇게 다 안 잡으셔도 해당하는 문단이 선택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글머리 및 문단 번호 들어가시면 되고요. 첫 번째 것만 맞으면 돼요. 첫 번째 거 가 되어 있는 거. 근데 없네요. 가점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없죠. 그럼 그냥 이걸로 선택을 해서 바꾸면 됩니다. 자, 요거 선택해서 이걸로 바꿀게요. 자, 사용자 정의 들어가시면 되고요. 첫 번째 수준은 이 모양이 이 번호 모양이 가나다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너비 조정하실 건데 이제 1수준은 20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수준 선택하실 거고요. 2수준은 동그라미 1, 2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 점이 없어야 되죠.
얘네들은 없으니까요. 번호 서식에서 점만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너비가 30의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문단 번호 기능에서 1수준, 2수준에 대해서 작업은 다 됐고요. 이제 설정 누르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줄간격이 18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줄간격인데요. 여기서 180 엔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수준만 위로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자, 얘는 이 서식 부분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준 증가와 수준 감소가 있어요.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요 수준 감소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여기 찾아서 하기 귀찮으시면은 범위 잡으셔서 컨트롤 키랑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가 있죠. 거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단 번호도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표의 제목 부분 보실 건데 마찬가지로 글꼴 하고요. 크기까지만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만 별도로 잡아서 밑줄 들어가야 되고 또 얘네만 잡아서 오른쪽 글자 모양에서 얘네는 강조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강조점은 이 확장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강조점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 동그란 거 선택해 주시고 영향 부분도 마찬가지로 글자 모양에서 강조점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목 부분은 다 됐고요. 이제 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표에 대한 전체 글꼴은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입니다. 표 전체를 잡아서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색상 들어갈 건데요. 이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죠. 윗부분. 자, 표에서 테두리나 대각선이나 색상은 C로 해주시면 되겠죠. C로. 그라데이션. 유형은 수평.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 그 다음에 시작은 노랑. 끝색은 하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조금 네, 됐네요. 이제 이 테두리를 넣으실 건데 범위다 잡으셔서 C 누르시고 테두리 부분에 가면은 선 없음. 이제 왼쪽 오른쪽 선이 없죠. 왼쪽과 오른쪽 선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다시 C 누르셔서 지금 위하고 아래 부분에 종류가 두 줄 선으로 되어 있어요. 위하고 아래 부분 두 줄 선. 그다음 이렇게 위에 거 잡으셔서 여기 아래쪽 두 줄 선 넣어야 되죠. C 누르셔서 두 줄 선 아래쪽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두 개 남았어요. 요거랑 여기 쪽 번호랑 이 부분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실 거고요. 자, 기본 부분에서 글꼴은 궁서에 글꼴의 크기는 24에 진하게 들어가야 되죠. 진하게 해주시고 장평 105 넣어주시고요. 오른쪽 정렬해야 되죠. 설정 오른쪽 정렬. 자, 마지막 쪽번호입니다. 쪽번호는 이 쪽이라는 곳에 이 세모 버튼 누르셔서 쪽번호 매기기 해주시면 되고요. 쪽번호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오른쪽 아래. 그리고 줄표는 안 들어가 있죠. 요 하이픈 안 들어가 있으니까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1, 2, 3, 4 되어 있는 거 시작 번호는 5번입니다. 자, 5로 되어 있죠. 넣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ITQ 한글 그 A형 문제로 풀어봤는데요. 한글은 일단 입력 먼저 하고 수정하는 걸로 습관을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작업 말고는 크게 뭐 부담되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타자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